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은 어디 밖에 좀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몇 개를 좀 받았거든요.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은 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앉았으니까 왠지 청문회에 나온 것 같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투자 액수가 있으면 그 투자 액수를 가지고 한 종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서 1억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하나 이상의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면 내 계좌 안에 이제 어떤 종목으로 세팅을 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또 이제 A란 종목은 또 들어보니까 좋아 보여서 3천만 원도 사고, 어떤 거는 200만 원어치 사고,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만 잘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만 잘 짜도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은 이 종목들,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자체가 돈을 버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짜는 법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큰 그림에서부터 작은 그림으로 내려오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뭐 상승장일 수도 있죠. 상승장일 경우,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식을 100% 꽉 채워서 갈 거냐, 즉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 원어치 다 주식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갈 거냐,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승장일 때는 굳이 현금 들고 있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시장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주식 100% 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횡보장일 경우에는 지수가 상당히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훅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훅 빠졌을 때 밑에서 한 번 더 살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있겠지만, 그 앞서서 내가 주식을 1억 가지고 몇 천만 원어치를 주식을 들고 가고 몇 천만 원은 현금을 들고 갈 거냐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횡보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항상 3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목이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30%는 현금을 가지고 가겠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정반대죠. 왜냐하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2%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90%가 하락을 해요. 올라가는 종목 수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나는 포트를 구성을 하겠다. 즉 내가 1억이 있지만 주식으로 들고 있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8천만 원은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이 현금을 가지고 언제 매수에 가담하겠다.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의 첫 번째는 내가 주식 비중 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두 번째, 그러면 내 포트 안에 어떤 섹터에 관련된 종목이 들어갈 거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핫하다. 그러면 2차 전지 A 종목, 2차 전지 B 종목, 2차 전지 C 종목, 2차 전지 D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4개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섹터로 보게 되면요, 한 종목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굳이 그럴 것 같으면 2차 전지 업체를 4개를 들고 갈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그 포트는 다양화된 포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2차 전지에 집중된 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종목에 몰빵한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한민국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라고 하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2차 전지 섹터가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할 거니 대부분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포트에서 만약에 30% 현금을 가지고 70%를 내가 주식을 담아놓겠다. 그래서 나는 비중 10%씩 해서 7종목을 담아놓겠다라고 여러분들 결정했으면 이 7종목 중에 어떤 섹터로 비중을 몇 프로를 가져갈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탑다운 방식이라 얘기했죠. 처음에는 현금 대 주식 비중,
이걸 먼저 결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만약 2차 전지다. 그러면 2차 전지 종목은 비중 20%, 즉 한 종목이 20%를 들어가든 아니면 두 종목에 10%씩 나눠서 두 종목을 들어가든 20%를 나는 포트에 더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강세다 했을 경우에 바이오도 20% 담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주도주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애들이 분명히 2차 전지에서 수소 쪽으로 번져서 수소 종목도 올라갈 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 종목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방한할 것 같네. 그러면 중국 관련주도 하나 담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포트 안에서 어떤 섹터를 가지고 갈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포트의 구성은 이렇게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포트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포트를 구성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관점에서, 그리고 돈을 벌기 훨씬 더 쉬운 관점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은 종목이 벌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포트를 짰느냐, 그게 결국엔 여러분들 돈을 벌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매수를 A라는 종목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저항 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는 내가 산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저항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매물이 나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타기라는 게 있어요. 불타기는 뭐냐면 내가 이미 수익 중인데 더 사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중요 저항 라인에서 매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물을 누군가가 다 받아먹고 소화시키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이 불타기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샀는데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 지지 라인 있잖아요. 그 지지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들어올리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매도의 타이밍이다, 즉 손절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내가 샀는데 떨어져. 근데 나는 이 회사가 너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기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확신에 차 있어.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지지 라인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가 진행될 수 있다. 즉 종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길게 들고 갈 거냐 짧게 들고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점이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테마가 강세예요. 뭐 장마가 와서 장마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을 짧게 잡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하는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테마가 불 때는 보유 기간을 짧게. 하지만 어떤 섹터,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어떤 특정 섹터가 있는데 이 특정 섹터가 향후 1년, 2년, 3년간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화장품이 중국에서 팔리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으로 따지면은 뭐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확대가 된다거나 향후 몇 년 동안 얘는 돈을 벌 수밖에 없네 싶은 생각이 들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긴 기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유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